네, 안녕하세요. 네, 신홍관사입니다. 자, 이제 23회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습형 시간을 통책 제3호에 적용한 홍합분류 사료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볼게요. 아동용 캐리어로 가방과 운반 용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되어 있어. 분명한 캐리어인데 가방하고 운반 용구가 같이 적용을 하고 있네. 같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얘는 이제 통칙 3 통치3에 따라서 분류됐죠. 본질적 특성을 누가 갖고 있냐.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용해성 커피, 그죠? 인스턴트 커피와 도자기로 만든 컵과 받침이 함께 종이상자에 소매용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소매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분류가 될 것인지. 자, 그래서 보면은 커피랑 보면 컵 받침 같은 경우는 연관성이 있나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매용 세트는 뭐가 있다? 일요제. 시험 잘 나옵니다. 소매용 세트 같은 경우에는 소매용 세트다. 세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요제라고 배웠어. 1년은 뭐냐? 1견. 한눈에 봐가지고 뭐다? 두 가지 이상의 물품이고 그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다? 서로 다른 물품이 된다라는 것이지. 다 요건이고 그다음에 얘는 뭐냐? 어떠한 요구 또는 목적을 위하여 이들이 뭐한다? 이들은 조합되어야 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게 뭐예요? 양주 한 병, 소주 한 병. 이게 세트로 되어 있다. 이게 세트입니까? 세트 아니에요. 남는 세트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품목별 목적상은 세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재포장 없이 소명이니까 이게 이대로 오는 거예요.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소비용 세트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일단 충족을 한 다음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다? 이것이 통칙 1에 따라서 분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즉 뭐 주규정 호의 용어에 따라서 분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뭘 적용시켰다? 통칙 제3 뭐다? 나를 적용하겠다. 라는 것이지. 그 중에서 뭐다?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서 보겠다. 해당 구성재료에 대해서 본질 특성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류하겠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용해성 커피랑 도자기 만든 컵받침 같은 경우는 전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틀렸고 플라스틱 만든 점프볼로 오랑용과 그래서 팡팡팡 튀기는 겁니다. 9503. 그다음에 운동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보다 얘가 되면 연관성이 있죠. 점프볼로 오랑용과 운동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세트로 되어 있다. 이것들은 이제 통치삼에 따라서 본질적 특성을 누가 부여했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겠죠. 빵 사이에 쇄골을 넣은 샌드위치와 프렌치 프라이가 소매로 포장됐습니다. 이건 뭐예요? 햄버거죠? 햄버거 세트죠? 이것도 본질적 특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뭐냐? 샌드위치지 뭐. 자, 1602로 분류가 되겠죠. 됐고, 자, 그다음에 18회 19번째입니다. 자, 보시면은 해상의 통치세 3호에 관한 설명을 맞는 것은 테두리에 금속이 결합된 플라스틱 접시는 재질이 두 개죠. 플라스틱 접시가 있는데 테두리가 뭐가 있다? 금속으로 있다. 금속으로 접시는 주 성분이 플라스틱이고 일부가 금속으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통칙 제3 나무 규정에 따라서 제39류에 분류된다라고 되냐. 틀렸죠. 딱 보면은 맞는 거 같죠. 틀렸어요. 왜냐면은 보세요. 통칙 제3은 뭐다? 가, 나, 다로 있다. 가가 뭐다? 통칙 제3은 세 가지가 있다. 가번하고 나하고 다가 있다. 뭐? 협, 본질 특성, 최종호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근데 협의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면은 이제 혼합물, 그다음에 복합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구성들에 대해서 어떤 호가 각각 표현하고 있는 경우는 이들보다 동등하게 협의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겠다라고 되는 것이고 이게 있지. 그렇죠? 보면은 그리고 또 더 먼저에는 이게 협의적인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보다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건보다 철강제의 식탁용품, 철강제의 식탁용품, 철강제의 포크 누가 더 협의적인 표현이야? 이게 더 협의적인 표현이잖아. 하지만 요게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질이 다른 테두리에 금속이 결합된 금속에 일한 한 물품. 그렇죠? 뭐 귀금속은 14부, 그다음에 비금속 같은 경우는 15부 어딘가 분류가 되겠죠. 근데 플라스틱재로 만든 접시, 플라스틱 만든 접시니까 39류, 뭐 392, 그런데 분류가 되겠네. 그렇죠? 하지만 이들 같은 경우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호 같은 경우는 그들에 대해서 그 구성 재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주성분이 플라스틱이고 일부가 금속으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얘 같은 경우는 통칙 제3 나목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39류에
39류에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얘는 뭐다? 통칙세, 그죠? 통칙제 3이 아니라 통칙제 2호 남목에 따라서 39류에 분류가 되는 것이지. 왜냐면은 금속이 테두리에 금속이 결합된 것이니까. 그죠? 얘는 통칙 3까지 적용될 수는 없고 뭐다? 호나물 복합물 같은 경우에는 미미한 부분에 다른 게 다른다 하더라도 폼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통칙 2에 규정되어 있죠. 그죠? 얘는 뭐다? 통칙 2 나에 따른 분류다. 그죠? 통칙 3이 이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비하니까 미비. 하지만 이제 테두리에 금속이 많이 좀 많아졌어. 그죠? 플라스틱제의 그릇인데 그 금속이 많이 붙었어. 테두리가 아니라 막 여기 막 붙고 밑바닥에도 붙고 뭐 안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지 3 저기로 가는 것이지. 그죠? 자,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매 포장한 게스킷은 통치제 3호 남목에 따라서 통치제 제3호 단목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주 가장 마지막 호인 11025에 분된다라고 되어 있다. 보면은 밀가루랑 쌀가루랑 이게 혼합이 됐어요. 혼합이 되어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칙 이 날을 적용할 수가 있지.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5대5입니다. 5대5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밀가루 분류할지 쌀가루 분류할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통칙 이 날에 따라서는 못 분류가 안 돼요. 만약에 밀가루가 한 90% 이상이고 쌀가루가 10%인 경우에는 당연히 밀가루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밀가루 분류하게 되는 쌀가루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동등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통칙 3 가루 가죠. 가루를 적용하려고 하니까 가야는 뭐다? 구성 재료에 대해서 1101, 그 다음에 쌀가루에 대해서 1102가 동등하게 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 상관없이 이들은 동등하게 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110이라고 110은 동등하게 협의적으로 표현하니까 뭐다? 이 통칙3 가에 따라서는 분류할 수가 없다. 뭐다? 통칙3 나에 따라서 분류해라. 두 중에서 누가 본질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분류하겠다. 근데 뭐다? 50대 50이다. 본질의 특성 부여하는 게 없네. 뭐다? 통칙3 다로 간다. 뭐다? 통칙3은 뭐다? 둘 중에서 최종호로 분류하겠다. 뭐다? 최종 어디예요? 11025는. 그죠? 그래서 통칙제 3 다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철광으로 만든 포크의 품목 분류는 이거 나왔네. 아까부터 예시했던 게 나왔네요. 철광으로 만든 포크의 품목 분류는 7323의 철강제의 식탁용품과 8215의 포크 등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7323보다 그 분명 아니 그 뭡니까? 종류. 그다음에 8215는 분명 포크가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 경우 통칙제 3 남목의 규정에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인 8215호에 분류한다라고 된다. 통칙제 3호 남목이 아니죠. 통칙제 3호 감옥이죠. 자, 다음에 24회 6번 문제 보시면은 통칙제 3호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통칙제 3호 남목은 통칙제 3호 감옥에 의해서 분류될 수 없는 경우 한정은 됩니다. 순차 적용이다.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인 표현된 호보다 우선한다. 맞죠? 통칙제 3호 감옥에서 자,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있는 경우에도 호나물 복합물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으로 이루어진 부분으로 보아 폼플레다. 그렇죠? 경우에도 이것부터 보면은 호나물 복합물은 본질 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죠. 이거보다 통칙제 3 남목이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있는 경우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들렸고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4번 보시면은 그 3번은 통치세 3 가에 따른 규정이고 자 4번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없거나 본질적 특성 부여한 재료가 없는 경우는 보다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 통치세 3 다에 대한 규정이죠. 그렇죠? 됐고 됐습니다. 됐고 그러니까 3번이 구체로 표현된 호는 이제 통치세 3 가니까 통치세 가를 나가 우선시에서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의 C2번 문제입니다. 통칙제 3 남목을 적용해서 분류한 사례로 맞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보면은 그 러그형, 테피스트용 직문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 그렇죠? 꼬매는 거, 자수하는 것들. 얘는 6308호에 보다 그 특계가 되어 있습니다. 호의용에 남자용 슈트, 그다음에 여자용 슈트 같은 경우에도 뭐다 슈트는 왜요? 윗도리, 자켓 하나, 바지 하나가 있는 것이죠. 보다 이 같은 경우도 그 호의용에 특계가 되어 있어요. 슈트라고 분명히 딱 하고 되어 있습니다. 통식에 따른 분류. 그다음에 매니큐어, 페디큐어 세트 같은 경우도 파리일소에 호의 용에 딱 하고 특혜가 되어 있어요. 이 용어가. 하지만 전기식 이발기, 핏, 가위, 브러쉬 등으로 구성된 이발 세트는 통칙제 3 남목을 규정해가지고 이 중에서 본질의 특성 부여하는 게 뭡니까? 점기 이발기죠. 크리퍼죠. 그렇기 때문에 8510에 분류됩니다. 통칙 3 나에 따른 분류. 자, 20회 3번 문제입니다. 자, 통치세 3 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한 세트로 된 물품에 맞는 것은 이렇게 나왔네. 포도주와 위스키로 선물용으로 세트로 포장된 것. 얘는 1요제 중에서
1요제 중에서 어떤 것들을 충족하지 못하나 보세요. 자, 보세요. 1 맞습니까? 서로 다른 물품이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 요 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이들이 조합됐습니까? 이건 아니야. 그죠? 일반적으로 뭐 포도주, 위스키 세트 많이 좋아하지 세트로 주게 되면은 근데 이들이 관세포상, 품목불상 목적에서는 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야. 그죠? 보면 포도주는 포도주고 위스키는 위스키입니다. 아무리 세트로 된다 하더라도 각각 기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어떤 기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와 잘게 자른 치즈, 토마토 소스가 세트로 포장된 거. 이거 뭐야? 조리를 해가지고 스파게티 맛있게 먹는 스파게티가 뿅 하고 넣는 겁니다. 그죠? 그보다 본질 뜻은 보이는 게 뭐예요? 보다 스파게티로 분류가 되겠지. 그다음에 3번 유리병에 담긴 용해성 커피입니다. 그리고 도자재의 컵, 도자재의 받침 접시를 세트로 포장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가 되나요? 안 됩니다. 그죠? 이보다 별도로 각각 분류하겠다. 자, 4번 치즈 통조림과 얇게 썬 베이컨 통조림과 및 소시지 통조림을 세트로 포장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야? 둘이 섞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다 각각 별도로 품목 분류하겠다라는 것이다. 됐고, 자, 그 다음에 19의 4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27에 보시면은 다음 중 수입물품에 적용 가능한 통칭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 연한이 10년인 철강제 산소통에 압축 산소로 충전하여 수입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자, 보면은 이제 사용 연한 10년 그런 필요가 없죠. 중고든 신품든 상관없으니까. 근데 철강제의 산소통 이게 바로 뭐다? 얘가 바로 뭐다? 포장 용기다. 그러니까 산소를 압축된 산소 285수에 분류되는 기체 압축된 산소를 철강제의 산소통에 넣어가지고 물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는 케이스는 아니죠. 보면은 케이스는 아니죠. 특정 부품을 수용하기 알맞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다?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통치고 나에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압축된 산소는 산소대로. 2853으로 철강제 산소통 같은 경우는 철강제 분류되는 73류 어딘가에 각각 분류가 되는 것이다. 그죠? 얘는 통치고 나죠. 그다음에 철강제 봉을 가공하여 볼트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도록 머리 부분을 육각형으로 가공을 했습니다. 이거 한쪽 딱 보니까 뭐예요? 블랭크죠? 그렇죠? 블랭크는 미완성 불완전인데 본질의 특성이 있어서 완성품 분류가 되는 것이지. 자, 수입 후 몸통 부분의 나선선을 추가 가공하여 볼트로 완성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랭크가 수입된 거죠? 그렇죠? 얘는 뭐다? 통칙제 2호 과목이죠. 미완성 불완전 물품. 자, 네,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기 위해서 매니큐어, 페디큐어 공구를 플라스틱 파우치에 넣어서 세트로 포장하여 수입을 했습니다. 매니큐어, 페디큐어 세트는 뭐 82145의 특계가 되어 있어요. 보다 호의 용어에 따른 분류. 즉, 뭐 통칙일 됐고. 자, 그 다음에 25의 3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통칙제 5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프로판 액화가스를 충전한 철강으로 만든 용기는 내용물과 용기를 분리하여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왜냐면은 그 철강제로 만든 용기는 뭐다?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되니까 내용물과 함께 분류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렇죠? 메탄 프로판이 분류되는 2711호에 분류가 안 된다. 자, 맞고요. 자, 두 번째 바이올린과 따로 제시되는 벌써 땄네. 따로 제시되면 안 돼요. 함께 제시해야 돼. 특장 함정. 특정한 물품 또는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알맞게 만들어야 되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함께 제시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선적으로 함께 판매되는 게 바로 뭐다?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이게 바로 통치고 가예요. 이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도 뭐다? 통치고 나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바이올린과 따로 제시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제시야. 함께 제시해야 돼. 제시는 뭐냐면은 수입 신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바이올린과 따로 제시된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거죠. 따로 제시된 내구성 있는 장기간 함께 사용하는 내구성 있는 바이올린 케이스의 경우에는 바이올린 케이스의 재질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따로 제시가 된 내구성 있는 따로 제시된 내구성 있는 바이올린 케이스의 경우에는 따로 제시됐으니까 얘는 별도로 품목 분류해야죠. 그렇죠? 아예 적용할 수도 없네. 별도로 제시가 됐으니까 바이올린 케이스의 경우는 바이올린 케이스의 재질에 따라 분류한다. 이게 틀렸어요. 이거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제가 어려우니까 좋은 문제한 게 아니라 바이올린 케이스의 재질에 따라 분류한다. 왜냐면은 케이스는 어떠한 물품을 수용하고 보관하고 하는 게 케이스예요. 아까 말씀드린 특장 함정 이렇게 됐죠. 이게 케이스입니다. 근데 케이스는 재질과 상관없이 어디 분류냐? 42025에 분류입니다. 41호는 이제 가죽 제품에 분류되는 곳인데 케이스는 재질과 상관없이 플라스틱으로 만들든 방진섬을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상관없이 보다 4202에 분류가 돼. 이걸 물어봤네. 그죠? 그래서 바이올린 케이스는 보다 재질에 상관없이 어디 42025에 분류가 됩니다. 재질에 따라서 분류하지가 않아요. 자, 네, 백세 초콜릿이 담겨져 있는 백세 초콜릿이 뭡니까? 그 사탕이야, 사탕. 백세 초콜릿이 담겨져 있는 그 설탕 백세 초콜릿
그죠? 백색 초콜릿은 그죠? 하얀색 초콜릿이고 초콜릿 맞는 거. 그다음에 설탕 과자가 사탕이죠. 그죠? 백색 초콜릿이 담겨져 있는 장신용 도자기는 비록 백색 초콜릿과 비교하여 가치가 지나치게 높다 하더라도 함께 제시되면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죠? 보면은 이건 아니죠. 백색 초콜릿이 백색 초콜릿 있고 얘는 뭐다? 백색 초콜릿이 있고 그다음에 장신용 도자기가 있어요. 그죠? 이 각각의 물품들이죠. 근데 백색 초콜릿에 비해서 가치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뭐냐? 장신용 도자기인데 지나치게 높아요. 뭐다? 물품에 대해서 본질적인 특성보다 장신용 도자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뭐다? 초콜릿이 분류되는 곳에 도자기를 함께 분류하지 않습니다. 뭐다? 초콜릿 따로 도자기 따로 분류를 해야죠. 그죠? 내용물과 같이 분류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초콜릿은 초콜릿, 도자기는 도자기. 통치제 5는 통치제 1호에서 통치제 4호로 적용한 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통치제 5 같은 경우에는 적용 순서 규정이에요. 적용 순서. 보면은 통칙 1부터 4까지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통칙제 5는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벌크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케이스나 용기로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그죠? 포장되지 않고 케이스가 없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뭐다? 통칙제 5 가나를 적용할 필요가 없지. 없죠. 그러니까 케이스 포장 용기로 같이 들어오는 경우에만 통칙제 5랑 통칙제 5 가나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보다 얘는 보완적 규정이다. 적용 순위에는 적용되는 게 아니다. 보다 얘는 케이스별이다. 케이스별. 벌크로 수입되는 경우는 통칙제 1부터 4만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케이스랑 같이 포장재랑 같이 수입되는 경우는 통칙제 5를 적용하는 것이고 가나에 따라서. 그렇죠? 순위에 영향받지가 않죠. 자, 22회 2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통칙제 5 남목 규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장기간 사용하기 부적합한 포장 용기 등 보다 제5호 과목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포장재료는 뭐다? 포장재료와 포장 용기 한정해가지고 통칙제 5 남목을 적용한다. 맞죠? 그렇죠? 통칙제 5호의 가가 더 우선이에요. 자, 두 번째, 몇몇 개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포장재료와 포장 용기에 적용된다.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적용되는 거죠. 그럼 뭐다?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겠다. 하지만 몇몇 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뭐다? 별도로 용기를 분류하겠다. 그렇죠? 3번, 포장재료에는 물품의 운송, 보관 등 일체 재료가 포함되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이제 포장 재료에 대해서 뭐다? 운송, 보관 등을 목적으로 해서 그 내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별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얘네를 분류를 하죠. 그렇죠?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4번, 내용물보다 포장 재료 등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에도 함께 제시되면 내용물이 분류되는 호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내용물이 보면은 이제 어떠한 뭐 설탕이 있고 설탕을 넣는 깡통이 있어요. 깡통 있어. 깡통은 이제 넣고 설탕을 딱 꺼내면은 깡통 버리는 거야. 근데 용기에 담아서 그 통에 담아서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내용물은 설탕 딱 한 통에 있는 건데 그 한 통 말고도 다른 빈 깡통들이 막 있는 거예요. 뭐다? 그럼 당연히 별도의 그 한계가 그 담고 있는 것까지만 이제 통치고 나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지만 나머지 깡통 같은 경우는 별도로 깡통에 해당하는 후에 분류를 해야지, 그렇죠? 많은 경우에도는 안 되죠. 별도로 분류를 하죠. 자, 17회 13번 문제입니다. 통칙제 6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통칙제 6은 뭐냐면은 이제 그거죠. 소호 분류 원칙이죠. 소호에 대한 분류는 뭐다? 소호주를 적용한다. 그렇죠? 그리고 통칙 상기체 통칙은 모두 다 중요하겠다. 그다음에 문맥상 따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칙 그 관련된 주기정도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은 통칙제 6호는 소호의 분류를 통일하기 위한 규정이고 4단위 호를 결정한 다음에 뭐 소호는 5단위, 6단위가 있어요. 그렇죠? 자, 5단위, 6단위로 세 분류 시 적용되는 게 바로 뭐다? 소호에 대한 분류 규정이다. 통일 4단위 호 내에서 5단위, 6단위 소호의 결정은 소호의 용어와 보다 소호의 주를 적용한다. 그렇죠? 소호는 용어가 있고 소호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보다 소 6단위보다 소호의 용어, 소호주를 가장 최우선 적용한다라고 통칙 6에 있습니다. 자, 필요한 경우에는 통칙제 1호까지 1부터 제5호까지를 준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5단위, 6단위 세분화 시킬 때 5단위, 6단위 이렇게 경합될 때. 그다음에 4. 부 또는 류의 주가 소호의 용어나 주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부와 류의 주를 우선 적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소호에 대한 포문풀이는 소호주, 소호의 용어를 우선 적용합니다. 그렇죠? 관련된 주규정 같은 문맥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적용하는 것이고. 그렇죠? 보면은 좀 예시가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자, 보면은 우리 71류는 이제 귀석, 방귀석, 귀금속 그리고 이대 제품들이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근데 71류에서 이제 백금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뭐가 보면은 1등반적 백금이랑 그다음에 원소 화학상 백금족에 속하는 이리듐, 오수듐,
팔라듐, 루테늄, 로듐.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분류입니다. 얘는 백금이고요. 순서 백금이고 얘는 백금과 유사한 것들입니다. 백금과 유사한 것들. 근데 주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소호주의를 보니까 일정한 소호 범위 안에서 일부 아는 겁니다. 일정한 소호의 범위 안에서 소에서 백금 같은 경우 소호주에서 백금에 대해서보다 요 오로지 순수한 백금만 포함되는 것이고 이것들보다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해당 소 71011, 71019에 해당하는 소 같은 경우에는 요 소주가 적용되는 것이지. 보다 이 주규정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 그렇죠? 이 소는 이 소주 규정이 적용되겠다라는 것이다. 이게 준용이 안 되죠. 백금에는 오로지 요 백금만 포함시킵니다. 얘는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그 소호주에 있는 규정은 보다 소호에 있는 주규정을 우선시 적용되겠다. 그리고 운명상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제 규정을 주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